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또 상승했죠. 다우가 1%, 나스닥 0.5% 상승하면서 3일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음봉이 나왔는데요. 좀 황당하긴 합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 이유가 상호관세 시행 유예 가능성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가 7월 8일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 전에 스캇 벤센트 재무부 장관이 그 말을 언급했죠. 특히 미국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일부 봉합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 형성합니다. 스캇 벤센트는 9월 1일까지는 주요국 관세를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2달인 거죠. 2달 정도 주는 겁니다. 50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100일, 이제는 100일에서 50일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주중에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월 9일 이전에 모든 나라의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 트럼프가 이 관세 서한을 보내게 되면 스캇 벤센트의 발언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죠. 그렇죠? 근데 시장은 저는 안 믿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난번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관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 내에서 유예 얘기가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유예가 됐어요. 지금도 딱 8일 남겨놓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유예 언급, 50일 정도 유예 언급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아니라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투트랙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쪼우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지난번에 관세 얘기하고 주가가 빠졌다가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게 참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관세를 좀 더 부드럽게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가 다 올라왔으니까 괜찮아 하고는 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다. 시장은 안 믿는 겁니다. 7월 8일 돼서 가서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뉴스가 나왔다면 좀 시간의 지수가, 물론 이게 지금 장 초반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시간의 밀린 선물에 폭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의 선물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특히 상호관세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결국 세계를 위험으로 빠뜨릴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뭐 반년도 안 됐고요. 이제 4개월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과치 나오는 시간까지가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상황이다. 그렇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은 결국 시장의 부담으로 오지 이게 시장을 살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오른 것은 관세 유예를 통해서 시장이 부드럽게 협상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살려낸 거거든요. 근데 또다시 만약에 이 7월 8일날 그런다? 그럼 시장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죠. 왜냐면 두 번째는 안 믿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 관세 진행을 해가지고 주가를 밀어버리면 트럼프의 그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서 관세 시행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유예를 한 번 더 주고 그 유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는 것이 답일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트럼프에 대한 이런 발언에 믿질 않습니다. 그냥 타코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이란에 공습한 거 뭐 이거는 이 사람이 하면 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겠지만 이 무역 분쟁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3일 연속으로 올랐죠. 우리나라 3일 연속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번 고점까지는 약 2,000포인트, 2,000포인트 좀 안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거의 뭐 다 올라온 상황이 됐고요.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은 거의 돌파해가지고요. 새로운 영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나스닥이 올라가잖아요. 나스닥이 지난번 고점에서 조정을 안 주고 올라가게 되면 다우도 돌파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산이 지난번 제가 하는 자리다라고 했던 부분이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를 좀 WTI 유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 원유 가격이 내려오면 7월에 금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얼마냐면 65불이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협상이
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유가가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말하면 한 이 정도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50불대. 그러면은 7월에 연준이 지표에 의해 금리 인하를 가동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에 연준 내가 일단 반으로 쪼개지고 있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생겼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가마저 내려가서 지표를 안정시키면 금리 인하는 100% 한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 유가가 다 내려오지 않은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는 자기가 좀 유리한 고지에 또 들어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그렇죠? 지난주에 이 고점을 결국 돌파를 했어요.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 싸움하고 지금 요 고점이죠. 요 고점 싸움이에요. 62,000원. 근데 저는 이거 돌파가 그냥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 가는 게 좀 아쉬울 뿐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아마도 돌파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을 이끌어 주는지가 관전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제가 공개 방송에서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그나마 우리나라 주가 하락을 많이 방어를 해준 거예요. 많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누르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그걸 방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월봉상으로가 참 이쁘죠. 월봉상으로 완벽한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굉장히 좋죠. 다음 달에 만약 기술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기술적으로 월봉은 다음 달에 양봉이 좀 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합니다. 오늘 양봉을 좀 더 키워주면 좋죠. 오히려 양봉 크기를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정반대 흐름 그렇죠? 딱 3일 연속으로 빠져버렸어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 코스피의 하락은 뭐 상승이 가팔라서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MSCI 편입 이게 이제 그 시점에 나온 악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MSCI 편입 가능성을 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누군가 누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또 위클리 만개예요. 그래서 오늘 위클리 만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야 되는데 미국에서 서학개미라고 우리나라 사람 미국에서 투자하는 걸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이 서학개미가 그 미주식을 56만 건 정도를 그 7월달에 6월달에 했대요. 근데 5월달에 62만 건에서 무려 6만 건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시장은 어떤 해석을 하냐면 서학개미가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구나. 제가 작년 겨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해야지 미국 가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고객 예탁금이 지금 70조를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고객 예탁금이 69조가 최고였거든요. 69조가 2021년도에 그 1월 달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시장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중에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한데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왔어요. 이 정부 정책에 의하면 6억 이상은 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하고 유도를 해놨어요. 근데 6억 이상 대출을 못 받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부동산 투자 안 하고 주식으로 올 거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그거를 오늘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시장은 만약에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이랑 주식이 원래 같이 가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먼저 올라가고 주식이 따라가는 뭐 이런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꺾은 것이 주식시장의 화랑으로 오는 계기냐 아니면 시장은 주시장도 그에 대한 부담으로 갔느냐 이렇게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이 오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주식의 비중이 높아질 거란 기대감을 시장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위클리 만개 어떤 시장 흐름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부동산 시장이 원체 화랑이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집가가 안 올라가도 이 화랑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국지적이긴 하지만 서울 쪽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어쨌든 그 서울이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까 그 많은 그러니까 자금이 글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시장으로 돌아오고 유도하는 과정이지. 그러려면 부동산 정책을 그랬다면
주식에 대한 것도 뭐 하나 내보내주면 좋은데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여전히 3일 조정은 이격을 벌리는 과정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